자, 우리가 지금 1장 3장 다룬 내용이 다음과 같은 라플라스 변환과 전달함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넘어가면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 3장에서 다시 상태 공간 모델, 전달함수, 시그널 플로우, 지난 시간에 배웠죠. 거기에 대한 관계를 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뭐냐, 다음과 같이 스칼라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 상태 방정식을 우리가 풀면은 여기 EAT라는 게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EAT 나오는데, 이 스칼라는 EAT가 이제 이해가 되지만 시스템 매트릭스로 우리가 확장이 됐을 때는 여기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상태 방정식 형태로 풀어지는 것은 Si-A의 인버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E의 AT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EAT라는 거는 A 매트릭스를 이제 테일러 시리즈로 쭉 전개한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제 A가 있고 그 다음에 A 제곱 이렇게 K승까지 쭉 해서 더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EAT는 라플라스 역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와 같이 이제 Si-A의 인버스로 해서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스템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걸 마찬가지 이제 스테이트 이퀘이션을 x 값은 x 플러스 bu, 자,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xs는 Si-A의 인버스 곱하기 b us, 자,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여기서 우리 특정 스테이트를 뽑아내고 싶으면 ys를 하면 c 매트릭스를 곱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상태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가 E에 역변환하면 E의 AT라는 걸 얻을 수가 있다 했는데, 어쨌든 전달함수를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얻는 방법은 이 식을 이제 써보면 US에서 YS는 C의 Si-A의 인버스 곱하기 B, 이와 같이. 자, 그래서 이 식을 풀면은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고, 그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요거를 풀면은 분모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분모에 있는 식이 우리 폴을 구하는 식인데, 폴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폴이 가지는 의미.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요. 이우진, 폴이 의미가 뭐죠? 어떤 걸 모르겠나, 지금? 폴이 뭔지 모르겠나? 전달함수라는 것은 QS분의 PS,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모의 폴리노미알, 분자의 폴리노미알, 분모의 폴리노미알이 0이 되는 걸 우리는 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나? 그럼 분모가 0이 되는 폴이 왜 중요하지? 안 중요하나? 그것도 잘 모르겠나? 자,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면 난감한데, 미분 방정식 S 미분은 마이너스 3S 플러스 U. 자, 이건 어떻게 풀면 될까요?
처음 보는 것처럼 얘기하노. 어떻게 풀면 돼요? 방금 학생 한번 대답할 수 있겠나? 이것도 모르겠나? 처음 보나? 봤나? 수업 시간 본 적 있나 없나? 어떻게 푸는지 생각 안 나? 이 진도를 나갈 수가 없네. 권재민. 자네는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나? 그리고 역변화. 그렇지. 그래 푸는 방법 있고, 또 다른 방법 혹시나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천민호 있나? 이거 어떻게 풀면 되겠나? 변환 말고 처음에 제가 이제 했던 게 뭐죠? 적분인자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 했었죠. x 미분 플러스 3x는 u 해서 변수 분리로 풀어야 되는데 변수 분리가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u가 있기 때문에 u가 없으면 어떻게 풀면 돼요? 얘는 여러분들 진짜 공부싹 다시 몇 번 해야지 여러분들 머리 들어오나? x 미분은 마이너스 3x 얘는 어떻게 풀까요? x 그렇지. x분의 x 미분 dt분의 d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dx x 마이너스 3 dt. 적분. 그러면 ln x는 마이너스 3t 플러스 c. 이렇게 하면 x는 2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곱하기 c 이렇게 되겠죠. 됐나? 눈에 들어와? 이제 이해됩니까? 대학교 1학년 때 하나 여러분들 이거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x 푸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지 알겠지? 그러면 입력이 있을 때는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이거지. 분리하려니까 분리가 안 됩니다. 이렇게 왼쪽에 두 개 곱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더하기 형태니까 곱 형태로 안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 얘는? 방법을 아는 사람. 이 진도 나가봐야 의미 없네. 이거 기본적인 못 푸는데 얘는 어떻게 풀까요? 합칠 수 있는 방법 수업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안 돌았나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푸는 거 첫 시간인가 둘째 시간에 했지 싶은데 기억 안 납니까? 어떻게 하면 이거 풀 수 있을까요? 진짜 몰라서 그러나. 자, 적분인자라고 들어봤나요? 미분방정식을 풀면은 대부분 x의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2의 람다 t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2차 미분방정식도 그렇고. 그러면 얘는 실수 또는 복소수 이렇게 해가 나오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면 앞에 람다라는 게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건 알지?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미분했는 게 3이라는 게 나오고 x 미분이 나올까 봤을 때 2에 3t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얘는 한 덩어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2에 3t 곱하기 x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하면 3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2에 3t의 x 미분. 이제 됐나요? 한 내용인데 그러노. 자, 그러면 두 개 한 덩어리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적분을 합니다. 적분을 하면 2에 3t x 2에 3t
u 인테그랄 플러스 c. 그래서 x는 2에 마이너스 3t 곱하기 적분 플러스 c에 2에 마이너스 3t 해서 얘가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거 적분해야 되고, 여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조건에 대한 조건 식으로 해가 나온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이렇게 풀려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이게 스칼라로 이렇게 풀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제 이해되나? 대답도 좀 대답 좀 하고 인사 좀 하고 너 뭐 내가 허공에서 하나. 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트릭스가 되면 이와 같이 하는 게 바뀌는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양변에 라플라스 변환해서 푼 거나 라플라스 변환해서 역변환한다는 의미가 이의 AT를 구하는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됩니다, 지금. 근데 분모의 폴이 요게 이제 지금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라플라스 변환해서 푼다고 했을 때는 S 플러스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X U가 되면 얘가 분모로 가서 얘가 분모가 0이 되는 그런 항이 됩니다. 그럼 얘가 0이 되는 게 의미가 뭐냐면 결국은 폴이 되죠. 네. 자, 폴이 되는데 Si-A의 인버스는 뭐냐? 얘도 물론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와 같은 E의 AT 형태로 나타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풀어봤었나? 자, 근데 특성 방정식이라는 거는 A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X, 자, 우리가 아이젠밸류라는 게 뭐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X 벡터가 A를 곱하면은 새로운 X 프라임이 나오죠. 이렇게 하면 X 프라임 어떤 새로운 벡터 형태가 나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X1, X2. 자, 만약에 1,0이라 하겠습니다. 1,0. 1,0의 벡터를 A를 통과시키면 A가 예를 들어서 1, 2, 0, 3. 자, 이렇게 A 매트릭스가 생겼다면 1,0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얘도 1,0 그대로 되나? 3, 1. 자, 이렇게 된다. 자, 1,0 하면 어떻게 될까요? 1,3으로 바뀌죠. 1,3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벡터가 A를 통과하면 새로운 벡터가 되죠. 맞습니까? 이 변환입니다. 변환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형태의 변환이 되는 그런 행렬과 벡터의 곱인데, 자, 이런 행렬 변환을 했는데, 이 벡터가 크기는 바뀌고 방향은 그대로로 하겠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어떤 크기만 바뀌는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되나요? 내가 변환을 했는데 얘는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변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 벡터가 방향은 안 바뀌고 크기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런 벡터가 있겠냐 찾아보는 거죠. 자, 그걸 갖고 우리는 아이젠벡터랍니다. 아이젠벡터. 아이젠벡터가 뜻하는 건 어떻든 방향이 안 바뀐다. 자, 단지 크기만 바뀝니다. 그때 바뀌는 크기를 우리는 아이젠밸류랍니다. 얘를 우리는 아이젠밸류. 거기에 일치되는 벡터를 우리는 아이젠벡터. 자, 그러면 얘가 가진 의미를 얘를 구해야 되죠. 자, 어떻게 구하느냐? 똑같이 구하면 됩니다. A 빼기 람다 I X는 0 이와 같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게 뭐냐면 스칼라를 우리가 다룰 때 방정식 푸는 거 쉽게 풀죠. 자, 이런 어떤 만약에 A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X는 0 하면 이거 어떻게 푸나요? 또는 뭐 X라 그러면 뭐 눈에 금방 들어오죠. 자, 그러면
벡터와 매트릭스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 안 익숙합니다. 지금 선형 대수를 배워야지 개념을 알 수가 있는데 금방 우리가 직관적으로 스칼라의 연장이 된 게 이제 벡터인데, 자, 이게 0이 되면 두 개의 항이 있죠, 지금. 그럼 둘 중에 한 개는 0이라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예. 그러면 x 중에 벡터가 우리가 0이 안에 어떤 벡터를 주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어떤 행렬이 0이 된다, 그런 뜻이죠. 행렬이 0이 된다는 뜻은 얘 행렬의 디터미넌트, 행렬식이 0이 된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구하죠? si-a니까 ad-b 그 분에 있는 그 식이죠. 자, 그 식이 바로 특성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퀄 0, 이 식의 디터미넌트는 0에서 풀면 지금 앞에 있는 si-a의 인버스 했죠. 그 값식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행렬식을 이렇게 봤을 때 얘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시오 하면 A 매트릭스의 아이젠 밸류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을 모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EAT라는 거를 이와 같이 구하고, 그래서 이제 초기 조건에 대한 트랜지션 매트릭스, 그 다음에 XT, 그다음 입력에 대한 연산, 이와 같이 해서 그 해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난 잘 모르겠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 질문. 다음 주 퀴즈 친다 했습니다. 퀴즈 쳐보면 여러분들 잘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없나요? 넘어갈까요? 예. 자, 그래서 자, 트랜지션 매트릭스 파이 t가 있습니다. 자, x0가 있으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눈에 들어오나요? 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트랜지션 매트릭스 어떻게 해서 얘가 나오고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눈에 들어오나요? 이게 뭔가 싶지? 그러니까 질문하라니까. 참 답답하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면 대면까지 하면서 수업 듣는데 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런구나 하면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질문을 하고 해야지. 누가 뭐라 하나? 그러니까 그 질문이 뭐냐면, 자, 이렇게 풀었을 때 얘가 도대체 숫자를 어떻게 풀려서 되는지 실제적인 예를 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봐서 여러분들 눈에 안 와닿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풀어봐야지, 이게 이렇게 가지는구나 해야지 봐야 합니다. 이게 수식을 이래 쓴 거는 굉장히 컴팩트하게 써진 겁니다. 지금. 근데 이걸 보고 이해했다는 거는 여러분 다 천재예요. 지금. 근데도 아는 척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실제 한번 풀어봐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풀어보고 왜 그런가 의심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있게 됩니다. 자, 실제 예를 한번 두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RLC 회로를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래서 상태 방정식 두 개로 이게 쓰는 거는 회로식에서부터 얻어집니다. 여기까지는 회로이나 배우면 이제 기료포 법칙이나 거기서 얻어지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주어졌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자, 그래서 X1이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전압이라 했나요? 전압. 그 다음에 X2는 전류. 아마 그렇게 X1이 전류고 X2가 전압인 그렇게 정의됐을 겁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얘의 상태 방정식, 그러니까 원래 미분 방정식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자, 근데 연립한 형태로 돼서 하나는 X1, X2 그 1차 미분 방정식 두 개로 만들어낸 겁니다.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한 거는. 자, X1의 미분은 여기 있죠. 자, X1에 있고, 자, S분의 1이라는 것을 라플라스 변환해서 적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X1의 적분은, 자, 여기는 X1의 미분이죠. 자, 그 다음 마찬가지 X2가 여기 있으면 S분의 1을 통과하면 얘는 X2의 미분. 그래서 X1의 미분은, 자, 이와 같이, X2에다가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고, X2에다 마이너스 C분의 1 곱하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C분의 1 U. 자, 이와 같이. 자,
자, 그 다음에 x2의 미분. 이 자리는 x1의 L분의 1. 그 다음에 x2의 마이너스 L분의 R.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지난 시간 시그널 플로우 배웠죠. 루프 같은 경우는 2개.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프. 그 다음에 패스. 자, 그렇게 해서 전달 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 전달 함수가 나타나는 거는 요게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 했죠. 이게 이퀄 0 되는 게 우리가 2차 미분 방정식 해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시그널 플로우로 지난 시간에 구할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 자, 전달 함수가 주어졌을 때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어지겠죠. 자, 그럼 얘가 가지는 게 의미가 뭐냐 찾아봤을 때는 일단은 적분이 4개 있습니다. 4차니까. 그래서 4개를 그립니다. 자, x1, x2, x3, x4 하고 각각의 s분의 1 하면 얘는 적분은 거꾸로 가니까 미분이 되겠죠. x1의 미분 4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시그널 플로우를 그려봐요.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이 부분이 뭐냐면 셀프 루프죠. 셀프 루프가 4개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지나면 S의 4승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패스가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셀프 루프는 3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플러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2 하면 셀프 루프가 S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메이슨 룰을 활용해서 그리면 이와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시그널 플로우, 전달 함수에서도 시그널 플로우 이와 같이 찾을 수가 있다. 자, 그다음 분자에 있는 부분, 분자를 찾아보면 자, 패스죠. 분자는 자, 이렇게 셀프 루프에 있는 부분 하나, 둘, 셋, 4개 있고, 그다음 패스는 이렇게 하다 S분의 1, 그 다음에 B3죠. 이 통과하면 S제곱이 되어버리니까 여기서 점프해서 출력. 그다음 두 번째 패스, 자, 2개 해서 점프해서 B2 곱하고 출력. 셋, 4개.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달 함수죠. 전달 함수에서 그 각각의 개수를 우리가 시그널 플로우로 그릴 수 있고, 시그널 플로우를 보면 우리가 전달 함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형태로 상태 방정식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여기 보면 x1 닷은 지금 상태가 4개니까 일단 상태부터 먼저 그립니다. 자, 출력 부분 보면 B0부터 B1, B2, B3 이렇게 곱해지죠. 그래서 패스가 4개가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처음에 이제 x1부터 맨 오른쪽에 출력에 가까우니까 자, x1을 넣으면 x1의 미분, 그 다음에 x2의 미분, 그 다음에 x3, x3의 미분, x4까지.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자, 미분 방정식의 x1 닷은 여기서 찾아보면 x1 닷은 뭐냐? 여기 보면 x2죠. 그럼 x2하고 그냥 1로 연결하면 되죠. 그 다음에 x2도 x3 닷은 x4 그냥 쭉 연결하면 됩니다. 각각 4개 그린 다음에 선을 연결하면 요 3개씩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x4죠. 얘는 보면 x1에 마이너스 a0 되죠. 자, 요 x4 얘는 x1에 마이너스 a0, x1을 쭉 해서 마이너스 a0, 그 다음에 x2는 마이너스 a1, a2, a3 해서 총 4개가 합해지죠. 그 다음에 더하기 u. 그래서 u에 가까운 쪽에 넣어주면 여기 들어가는 식은 하나, 둘, 셋, 넷, 5개 항이 합쳐져서 x4 다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이렇게 하면 요 시스템 A 매트릭스가 지금 셀프 루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출력 쪽에 보면 자, S
마이너스 1승분에 해서 얘가 뭐냐면 x4죠. x4에는 뭐가 곱해지냐면 b3가 곱해지죠. 그래서 b3. 그래서 x3는 b2, b1, b0. 그래서 출력은 4개가 합쳐져서 들어오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저기 전달함수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에서 메이슨 룰을 이용하면 전달함수 구할 수 있겠죠? 루프가 몇 개냐? 1 플러스. 자, 한번 그려볼까요? 1 플러스. 그 다음에 루프가 뭐가 보입니까? S에 그렇지 A3에 S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A2에 S에 마이너스 2. A1에 S에 마이너스 3. A2에 A0에 S 마이너스 4. 이게 분모. 됐나요? 그 다음 분자는 S 마이너스 1, B3 S에 마이너스 1, B2에 S 마이너스 2, B1에 S 마이너스 3, 그 다음 B0 S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죠. 패스. 자, 맨 마지막에 보면 패스 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4승 곱하기 B0. 이렇게 패스 하나, 둘, 셋, 4개. 자, 이렇게 해서 전달함수 GS는 이와 같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얘를 상태 방정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복잡한데 얘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얘는 S-1승입니다. S-1승에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제일 가까운데 여기 항이 전달함수에 A3 항이 되고 그 다음에 A2, A1, A0 이렇게 순서 들어가죠. 부호는 반대로.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전달함수가 S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됐다. 예를 들면 전달함수 이렇게 됐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태방정식의 A가 어떻게 되냐면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 여기부터 해서 3, 2 됐죠? 네. 그래서 요 고차부터 해서 순서대로 쓰게 된다.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모 분자에 S4승을 곱하면 똑같이 되죠. 자릿수는 S4승 곱하면 S4승 A3, A, S 3승 그 다음에 2승, 1승, 0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 분자는 보면 여기서부터 갑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고창에서 쭉 옆으로 가고 얘도 마찬가지 분자도 여기서부터 거꾸로 이렇게 쭉 간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형태로 보여지는 것은 자, 출력에서부터 뽑아내는 인풋 피드 포워드 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미분 방정식만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 상태 방정식 형태로 쓸 수 있고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시그널 플로우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x1 보면 x1의 미분은 마이너스 a3의 x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3가 곱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x2의 그대로 연결. 그 다음에 입력의 b3 입력에서 b3 그래서 총 3개 항이 합쳐지고 자, 그 다음에 x2는 x1과 x3 자, x2 미분은 x3와 그 다음에 x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x3는 여기 식이 있는 대로 그대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나니까 자, 셀프 루프는 마찬가지 하나, 둘, 셋, 4개 4차죠. 4개고 자, 그 다음에 패스는 하나, 둘, 셋, 4개 똑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A3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써지죠. 자, 앞에 0, 1, 1은 똑같고 자, A3, A2, A1, A0 자, 이게 앞에 전달함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입력은 어떻게 되느냐? 입력에 해당되는 패스가 B3부터 이렇게 쭉 있죠. 그러면 B3부터 이와 같이. 그래서
전달함수는 같은데 상태 방정식의 A, B 매트릭스는 서로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복잡하나? 지금 기억해야 될 거는 이 미분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상태 방정식은 요건 쓸 수 있겠죠. 그대로.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시그널 플로우는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그널 플로우 있을 때 전달함수 패스 찾을 수 있겠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요거. 자, 앞에 폼에서 내가 맞춰놓은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자, 전달함수에 보면 이와 같은 분모의 폴리노미얼은 다항식입니다. 다항식. 분모의 S에 대한 다항식과 분자의 다항식으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이때 나오는 개수들이 행렬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을 때, 자, 얘를 우리가 상태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자, x1은 만약에 위치, x2는 우리가 이의 미분, x3는 이거의 두 번 미분, 뭐 이렇게 정의하면 고차 미분 방정식이 정의되죠. 자, 그러면 얘는 미분은 x2라 했으니까 x1의 미분은 x2가 되고, x2의 미분은 x3가 되고, x3의 미분은 x4가 되고, 이게 한 개씩 늘어나죠. 그래서 여기가 x1은 x2 1111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원래 미분 방정식이 나오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여기 숫자별로 차례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면 얘도 마찬가지죠. 고차에서 그 다음 3이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오른쪽에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럼 A가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 분자는 마찬가지 C 매트릭스에, 자, 여기 끝에서부터 만약에 이제 S 플러스 1이다. 그러면 얘는 S 플러스 2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1, 2 이렇게 쓰면 된다. 순서대로. 그런 의미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틀이 있다 생각하면 그렇게 하고, 만약 이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분 방정식에서부터 상태 방정식, 시그널 플로우, 그 다음에 전달함수, 그렇게만 찾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여기서부터 바로 찾는 걸 얘기하니까 좀 어렵죠. 거꾸로 찾는 거니까. 지금은 상태 방정식에서부터 찾은 거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매트랩에서 이걸 직접 시뮬레이션해도 식이 똑같다는 걸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적분은 S분의 1인 적분입니다. 그래서 X의 미분하면 X가 나온다. 요걸 갖고 N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로 해서 쭉 연결하면 저는 시그널 플로우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X를 앞에 자리 두고 거꾸로 놓을 수도 있겠죠. 배열을. 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그래프가 꼬이고 좀 복잡하겠죠. 근데 메이슨 룰을 해서 풀면은 결국 똑같습니다. 형태만 다르죠. 그래도 여기서 보면 출력하고 이걸 이제 순서대로 배치하는 게 조금 달라지겠죠. 얘가.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시그널 플로우 그리시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의 전달함수 크로즈 루프를 구하시오 하면, 이게 원래 시스템인데 우리가 피드백을 이렇게 걸어서 이제 전체 시스템은 RS에서 YS가 입력에서 출력에 대한 응답이죠. 자, 이렇게 하면 얘의 전달함수로 가면 1 플러스 G 분의 G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식을 쓰면 1 플러스 GS 분의 G. 자, 그래프 심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이제 결국은 TS랍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TS로 된 거는 크로즈 루프 시스템의 전달함수, GS는 오픈 루프의 그냥 시스템의 전달함수.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식을 쓰니까 답이 이렇게 나왔다 하겠습니다. 풀면은. 근데 여러분들 이걸 풀면은 귀찮죠? 안 귀찮나 이거?
왜 숫자가 저렇게 나오는지 좀 하면은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안 귀찮으면 그냥 넘어갈까? 귀찮지. 그래. 응. 아 진짜? 그 시간은 녹화하지 말자. 이게 연결이 안 되나? 인터넷이. 이거 보여줘야 되는데, 매트랩 여기 있을 거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이것도 안 되네. 다음에 네트워크 연결될 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그걸로 하면 되겠다. 인터넷이 지금 안 되네. 자, 그 매트랩 명령어에 여러분들 창에 어떻게 쓰냐면, 심스 하면 됩니다. 심볼릭으로 쓰겠다. 심스에서 S 이렇게 하면 심볼릭이 되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갈로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전달함수 나오고, I 라플라스 해서 시스템 이렇게 하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역변하는 거. 지난번에 보여줬고. 자, 이걸 심볼릭으로 문제를 푼 거고, 자, 전달함수를 구하려면 지금 전달함수죠. 그래서 S는 TF 트랜스폼 펑션 S. 자, 이렇게 하면 S가 전달함수 S로 인식을 합니다. 그럼 S분의 1하면 적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씁니다. 자, 시스템은 만약에 분모만 우리가 따지면 이게 풀기 어렵죠. S 플러스 2, S 플러스 4 하면 얘가 알아서 풀어줍니다. 그럼 S 제곱에 S 3승에 그 다음에 개수 쭉 나오죠. 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구하면 이런 형태로 쉽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분모식으로 나타나면 전달함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응답 특성을 다 구할 수가 있던 형태가. 자, 얘를 보면 어쨌든 얘가 풀면은 개수가 쭉 나올 거고, 자, 그 개수를 1 플러스 해서 GS분의 GS 하면 여기가 요 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항이 이제 여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루프가 셀프 루프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 그 다음에 패스가 세 개 형태로 해서 3차식의 시그널 플로우를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전달함수라는 것을 봤을 때 얘가 S항의 다항식으로 표현되고, 이 다항식이 가지는 게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뭐다. 자, 그거를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식이 전달함수가 지금은 전달함수가 주어졌을 때 상태 방정식이 어떻게 이제 표현되는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를 앞에 봤을 때 분모에 8, 16, 6 이렇게 됐죠. 자, 다시 볼까요? 여기 있네. 앞에서 구한 전달함수 있습니다. 8, 16, 6 분모 맞죠? 자, 그 다음에 분자는 286 여기까지. 자, 분자가 보면은 3개니까 3차 미분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분자는 차수가 하나 낮습니다. 그래서 S제곱으로 됩니다. 한 차수 낮게. 만약에 이게 0이다. 자, 그럼 어떻게 되나요? 0이면 8S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그대로 시그널 플로우로 그리면 X1을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S분의 X 미분 X2 미분 X3 자, 그대로 연결됐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곱하기 1회가 한 개 더 늘을 수 있지만 그냥 연결해서 이제 무방하죠. 곱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세 개 그려놓고 이제 여기가 X3의 미분. X3의 미분은 자, X1에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더하기 6. 그래서 패스는 점프해서 286, 286. 물론 이것만 봤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시오 하면 셀프루프가 하나, 둘, 세 개, 패스 세 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메이슨 룰에서 델타 구하고 전달함수를 딱 구하면 원래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죠. 자, 첫 번째 모델 미분방정식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 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이 자 앞에서 했는 게 두 번째 모델은 어떻게 될 거냐면 8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6. 6은 맨 끝에 이 자리는 안 변합니다. 이렇게 세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숫자가 어떻게 가냐면 이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리에 갑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이 되죠. 인풋 피드 포워드 형태가 x1, 2, 3 했을 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되고 얘 시그널 플로우 그려보면 그 전달함수 그려보니까 결국 같죠. 그럼 A하고 B 나 앞에서 봤던 A하고 B하고 완전 다른 걸로 보이죠. 근데 우리가 트랜스폼 하면 결국 같습니다. 상태가. 자, 그래서 원래 있는 상태를 매트릭스 M을 곱하면 트랜스폼 된다는 의미를 알겠죠. 방향하고 이게 바뀝니다. 자, 바뀌어서 표현하면 결국은 라플라스 변환의 전달함수는 같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변환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전달함수를 우리는 이거 푸는 거였죠. 원래 처음에. 다시 되돌아보면. 자, 얘를 푸는 건데 어떻게 푸느냐? 상태 방정식으로 해서 1차 미분 방정식 n개를 가지고 푸는 게 쉬워진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E의 AT 뭐 이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푸는 거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은 앞에서 상태 방정식과 전달함수, 시그널 플로우 연관성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터 모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터 모델 같은 경우 자, 모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건 제어기고 모터를 컨트롤하는 놈이고 자, 전압을 줍니다. 외부에 DC 전압을 주면 얘가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자, 전류가 흐르는 전달함수가 되고 전류가 있으면 모터가 회전을 합니다. 모터 속도가 나오는 형태로 그게 이제 각각 전압에서 전류 나오는 전달함수 회로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흘러내면 물리적으로 있어 속도가 나오죠. 1차 전달함수. 그래서 두 개를 통해서 모터가 돌아가고 얘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가 이렇게 설계가 됐다고 하겠습니다. 자, 얘는 각각의 시그널 플로우를 이용해서 얘는 1차니까 x1 그러니까 셀프 루프가 5가 있죠. 그 마이너스 5. 그다음 패스는 5가 있고 1 두 개의 형태로 두 개가 되겠죠. 요 그래프는 이렇게 한 개로 그릴 수 있고 요거는 셀프 루프가 마이너스 2 한 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셀프 루프가 여기 나오는 숫자가 한 개씩 생긴다는 거에 이제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요거는 마찬가지 마이너스 3이고 패스는 여기 6이 여기 곱해줘도 되고 뒤에 곱해줘도 상관없겠죠.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전달함수 구하면 뭐 쉽게 우리가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고 얘하고 똑같습니다. 자, 결국은 얘가 상태가 3개고 이걸 갖고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x3 닷은 자, 여기가 x3 닷이죠. x3의 미분은 입력 u가 보이고 그 다음에 x3를 마이너스 3, 아니 마이너스 5 맞나? 맞지, 마이너스 5. 자,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1. x1을 볼까요? x1은 x1의 미분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입력이 6. 마이너스 3, x2에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 갖고 미분 방정식 넣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달함수 있을 때 자, 시그널 플로우 그릴 수 있고 상태 방정식도 쓸 수 있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형태를 볼까요? 자, 얘는 각각에서 이 상태 방정식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었고, 얘를 전달함수 3개는 3개 다 각각 곱해도 되죠. 맞나요? 3개 다 곱하면 다항식이 나옵니다. 분모에 S5, S 플러스 2,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 플러스 1 해서 밑에는 3차, 분자는 1 이렇게 전달함수가 나오죠. 곱하면. 자, 요거를
이와 같은 다항식에서 부분 분수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각각으로. 자, 그러면 얘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세 개가 각각을 그냥 더한 형태가 되고, 얘는 미분방정식으로 구하면 뭐 이와 같이 되겠죠. 똑같이. x1의 미분은 마이너스 5 해서, 얘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입력이 들어가서 각각 1차 미분 3개가 합쳐져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금 3가지 타입을 한 겁니다, 사실은. 피드백 형태의 형태. 두 번째는 인풋 피드포워드 형태. 세 번째는 얘는 이제 우리가 다이고날 폼이라고 합니다. 3개가 각각 따로 부러지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얘를 상태 방정식에서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비록 행이열 형태지만 라플라스 변화는 똑같습니다. 자, 이때 x는 뭐냐? x1과 x2. x 미분 자, 이렇게 라지 A라 썼다는 거는 이거는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거고, 이때 x는 벡터를 얘기합니다. x1t, xnt. 자, 벡터라는 거는 수의 배열을 얘기합니다. 숫자를 이제 단순히 이렇게 n개를 배열을 한 겁니다. 요 배열을 하고 얘는 이제 상태라고, 상태에 대한 벡터 해서 스테이트 벡터라. 그럼 라플라스 변환하면 s에 xs가 되죠. 자, 이때 xs는 어떻게 되나? 라플라스 변환 얘를 한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각각 라플라스 변환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 s에 x1s, x에 ns 각각을 라플라스 변환한 겁니다. 그 벡터, 라플라스 변환한 거이 벡터입니다. 이 의미를 알겠죠, 이제? 자, 그러면 A 매트릭스 마찬가지 이렇게 곱하면 어떤 벡터가 되겠죠, 얘도. 그래서 얘가 같으니까 하나를 묶으면 si-a. 그래서 얘의 인버스, si-a의 인버스를 우리는 파이라 했습니다, 파이. 그러면 x를 구할 수 있다. 이 x를 구한다는 것은 1에서부터 n개의 x를 찾을 수 있다. 라플라스 변환. 그래서 출력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서 C 매트릭스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x1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1s에서 xn에 s가 있습니다. 자, 어떤 행렬을 곱해서 내가 1을 첫 번째 스테이트를 찾고 싶다면 1, 0, 0, 0 하면 되죠. 이게 C 매트릭스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C, 파이S, B 하면 입력과 출력 간의 전달함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결국 이 파이에 있는 요 놈의 캐릭터리스틱, 측성 방정식이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아이젠 밸류 구하는 식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si-a나 람다 i-a나 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s 대신에 람다로 쓴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이 되는 거고, 얘로부터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와 같이 연산을 하면 됩니다. 자, 요거를 실제로 한 개 나옵니다. 실제로 구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다음과 같이 RLC회로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태를 VC와 IL 두 개를 잡고 두 개 미분 방정식이 나오고, 자, 거기에서 상태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전류 IL에다가 R을 곱하면 출력 VO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 상태에 0R 하면 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숫자를 각각 이렇게 대입을 했어요, 이와 같이. 그러면 L 값과 R 값을 이용해서 상태 방정식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갖고 이거 풀어야 되죠, 이제. 직접 여기서 A가 숫자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해서 인버스를 찾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A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 자, 전달함수의 파이 S라는 놈은 S 빼기 A 매트릭스 하면 요 식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얘 인버스는 AD-BC 델타가 나옵니다. 요 인버스는 AD-BC. 그래서 요 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A하고 D하고 자리를 바꾸고 인버스니까.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 해주면 요와 같은 역행렬을 찾을 수가 있다. 자, 저걸 다시 써볼까요? 자, S 플러스 얼마지? 1 S 플러스 2 분의 1 S 플러스 3 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S. 자, 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얘는 각각 나누면 되죠.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그 다음에 S 플러스 1 네 개가 된 거죠. 얘는 라플라스 변환한 놈입니다. 이 얘를 우리는 파이 S라. 맞죠? 얘는 결국은 E의 AT가 될 겁니다. 얘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그럼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해야 되죠. 얘 라플라스 역변환은 4개 각각 하는 거하고 똑같죠? 자, 얘 라플라스 역변환 두 분수로 하면 되죠. 안 되나? 이거는 S 플러스 1분의 A S 플러스 2분의 B 하면 AB 개수 비교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역변하면 A에 E에 마이너스 T B에 E에 마이너스 2T. 얘도 마찬가지. 여기도 분자가 다 다르니까 요 AB만 값만 다 다르게 4개 항씩 쫙 나옵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구했지 싶은데 매트랩으로. 그거는 본 적 있나?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숫자는 실제로 해보고, 자, A에 E에 마이너스 T, B에 E에 마이너스 2T, A2, A3, B, A4, 자, 얘가 같이 되는 게 뭐냐? 파이 T입니다. 파이 T. 이제 됐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A 매트릭스가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됐을 때 E의 마이너스 AT는 어떻게 될까요? E에 마이너스 T. 얘는 아니, 얘는 정령 E에 마이너스 2T 될 거예요. 왜? 자, 매트릭스에서 만약에 어떤 함수를 하면 익스포넨셜 시킨 거죠. 자, 그러면 A 매트릭스의 익스포넨셜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여기다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하면 되잖아요. 맞죠? 원래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0이 아니라 어떤 중간에 숫자가 있으면 얘가 그냥 여기 숫자로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여기는 이제 서로 컨비네이션 형태로 나타나. 기본적으로는 다이고날일 때는 각각 해주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 AT 의미를 알겠죠. 그래서 자, 내가 만약에 이건 파이 T입니다. 파이 T라는 걸 왜 트랜지션 매트릭스를 하냐면 내가 X가 현재 지금 1, 0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얘를 곱하면 현재의 X1T, X2T가 나오죠. 그럼 현재 내가 값을 하면 1 하면 얘가 지금 현재 시간에서 어떤 값을 가질지 식이 나오고 여기도 X2도 어떤 식이 나오죠. 요 매트릭스가 곱해져 가지고 연립방정식 풀어서 알았어. 그러면 내가 현재 상태에 있으면 t 시간에 상태가 어떻게 바뀔 걸 해를 찾아준 겁니다. 이게 됐죠? 자, 그 식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시그널 플로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앞에서 이제 요거를 x1, x2 각각 넣으면 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지금 뭐가 달라졌냐면 자, 요거는 초기 조건이죠. 근데 s분의 1이 있네. 왜 초기 조건은 여기서 s분의 1로 해서 들어갈까요? 자, x의 미분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지난번 한번 풀어줬지 싶은데 s의 xs 마이너스 x0 직접 이걸 정의대로 풀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은 어쨌든 이와 같이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초기 조건하고 x로 표현하면 얘가 어떻게 하면 s로 나누게 되겠죠. 맞죠? x가 표현하면. 그래서 s분의 x0가 되는 겁니다. x로 우리가 초기 조건으로 갈 때는 s분의 s1 제로. 자, 초기 조건. 자, 그러면 자, 여기 보면 앞에서 두 개 미분 방정식, 그 다음에 x1의 초기 조건, x2의 초기 조건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을 갖고 똑같이 여기에 있는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부터 볼까요? x1을 보면 x2에 마이너스 c분의 1 여기 한 개 들어갔고, 자, 여기 x의 미분이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u 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초기 조건 여기 들어가는 x. 그 다음에 x2 미분도 여기 마찬가지 여기에서 식을 얻을 수 있고, x2의 초기 조건 해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입력이 만약에 0이면 초기 조건이 0일 때는 응답이 0이지만 초기 조건이 있으면 이 초기 조건에 의해서 패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루프에서 이 패스를 통해서 출력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시그널 플로우를 통해서 또 우리가 파이S를 찾을 수가 있어요. 파이S는 1, 2, 3, 4 4개의 전달함수 찾을 수 있는데, 자, 앞에서 시그널 플로우 4개 그린 거죠. x1과 x2에 대한 초기 조건 입력 없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x0에서부터 x1까지 전달함수 구하면 루프 2개, 패스 1개, 그 다음에 x2에서 x1까지 패스는 이렇게 가죠. 자, 그 다음에 x1에서 x2 패스는 이렇게 가고 루프는 그대로죠. 자, 그렇게 하면 4개가 생기죠. 자, 그게 여기에 x1 제로, x2 제로 해서 각각의 패스를 그리고 그 다음에 x1, x2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각각의 4개를 파이 11, 그 다음에 12, 21, 22 하면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앞에서 요거를 역변환하면 우리가 시간에 대한 문제도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 s가 이와 같이 되고 얘 역변환한 게 이와 같이 형태가, 이 파이 t가 결국 xt 해를 구하는데 매트릭스만 곱하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입력에 있는 부분은 컨볼루션입니다.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 fs와 gs를 곱한 거는 시간에 대해서 얘를 라플라스 역변환 인버스 하면 f에 대한 시간 컨볼루션 연산, g에 대한 시간 이렇게 됩니다. 시간에서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있으면, 자, g가 있다. 자, fs가 입력이 쭉 들어가면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그냥 되지만 얘가 시간에 대해서는 단순은 곱이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y는 뭐 3x다 이렇게 하면 3 곱하면 그냥 3배 곱해서 쭉 나오면 되죠, 출력이.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미분을 풀어서 초기 조건만 있으면 현재 값 풀어서 답이 나오죠. 근데 여기 입력이 있어요.
입력이 있으면 얘가 초기 조건이 또 바뀌죠. 그 다음 시간에. 그럼 얘가 또 영향을 주고 또 풀게 되고. 그래서 곱하기 더하기가 계속 반복해 나옵니다. 그게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시스템은 그렇게 나온다. 미분 방정식이 됐을 때는. 얘가 만약에 미분이 돼서 이렇게 풀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얘는 컨볼루션 연산이에요. 이게 복잡하니까 라플라스 변환에서 그냥 곱으로 표현되고. 자, 이게 컨볼루션 연산은 어떻게 하냐? 파이에서에서 얘를 시간을 뒤집어요. t-타우. 타우에 대한 적분이고, 그 입력은 타우 해주고, 중간에 B 매트릭스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신호를 컨볼루션 연산해서 나온 거하고 초기 조건하고 같이 나오고. 그래서 초기 조건이 1, 1이면 현재 이 시간에 대한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대한. 0에서부터 t까지의 트레젝터리를 모두 해를 찾아주는 게 트랜지션 매트릭스가. 자, 이걸 실제로 컴퓨터는 어떻게 푸느냐? 자, 컴퓨터는 미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델타 t분의 x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대한 x의 변화. 그래서 얘를 미분을 요 정의대로 대치시킵니다. 자, 그리고 t를 곱해요. 그리고 xk t 플러스 하고 나머지 정리하면 요항이 이렇게 생기죠. t 곱하기 a. 이 t란 거는 델타 t.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정확하겠죠. 근데 그래도 실제 해하고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어떻게 보느냐. 현재 x가 u가 값을 넣으면 이 매트릭스니까 그냥 곱하면 답이 나오겠죠. xk 플러스 1 구하고 얘를 다시 넣어가지고 그 다음 2 넣고 얘를 리커시브하게 풀어줍니다. 컴퓨터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게 이제 오일러 메소드로 풀었는데 이게 아니라 룬지코타로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룬지코타 4차 오다로 그 식을 넣어서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풀립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살펴본 예에서 식을 이제 파이 하면 이와 같은 매트릭스로 바뀌고 얘를 이제 리커시브하게 풀어온 거죠. 샘플링 타임을 0.1로 했을 때하고 0.2. 좀 크게 하니까 오차가 더 크게 나오죠, 지금. 정확하게 2의 이 t를 구했을 때에는 이와 같이 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컴퓨터로 푸는 거는 리커시브하게 푼다, 이렇게. 1차 미분 방정식 여러 개를 해서 반복했습니다. 자, 이런 회로를 여러분 피스파이스 안 쓰더라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되니까. 만약에 다이오드나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이오드 특성식이, 비선형식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잘리는 거. 자, 그것도 수식으로 모델이 됩니다. 입력에 대한 출력 그 수식 그대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피스파이스입니다. 안에 미분 방정식을 알아서 풀어준다는 거죠. 노드 다 연결해주고. 여러분 피스파이스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면. 자, 이거 매트랩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실제적인 상황에서 저항, 인덕턴스, 그 다음에 캐패시티 해서 값을 넣고, 자, 파라메타를 넣고 시간을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서 0에서 0.001에서 1.5초까지. 그래서 A, B, 여기서 매트릭스 행렬은 열은 그냥 띄우면 되고 행 사이는 세미콜론을 해서 구분합니다. 세미콜론 하면 매트릭스가 됩니다. B는 이렇게 생겼죠. C분의 1 세미콜론 찍고 0 해야지 이렇게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어떻게 만드느냐? SS 하면 스테이트 스페이스가 되어버립니다. A, B, C, D. 그래서 응답을 보고 싶으면 스텝 이렇게 씁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스텝이라고 한 거에 앞에서 컴퓨터로 리커시브하게 찾아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전달함수를 찾고 싶다 하면 TF에서 시스템 SS 하면 이런 전달함수 바로 구해줘요. 여러분 실제로 뭐 라플라스 변환 안 해도 A, B, C, D 해서 TSF 해버리면 여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블록 다이어그램 지난 시간에 보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달함수에서 상태 방정식을 쉽게 얻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전달함수가 되는데 XS는 나누면 없어지죠. 자, 근데 우리가 상태란 게 있습니다. 전달함수는 상태가라는 게 없고 입력에서 출력만 나오죠. 그래서 XS를 분모 분자에 곱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식이 그럼 두 개 나오죠. 자, U와 X와의 관계. 그 다음에 Y는 X와의 관계 나오죠. 이 출력 방정식, 이게 상태 방정식이 될 겁니다. 자, 상태 방정식을 먼저 보면 요 분모에 있는 식이 자, X에 곱한 게 US가 됐으니까 자, S제곱은 미분이죠. 두 번 미분. 그 다음 곱하기 한 번 미분. 그 다음 X는 US. 2차 미분 방식이 됐죠. 그 다음 출력 Y는 X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상태 방정식 두 개. 출력 방정식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상태 방정식 스테이트 이퀘이션 그 다음에 라플라스 변에서 전달함수 그 다음에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세 개가 다 이제 자유자재로 변환되고 표현된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자,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 시그널 플로우로 표현한 게 매트랩으로 여러분 활용하면 x1 닷, x2 닷은 여기 있는 식 루프 두 개 해서 시뮬레이션 하면 그대로 재현이 될 겁니다. 자, 숙제인데 퀴즈 칠까 숙제하고 말까? 다음 주 퀴즈 칠까 그냥 숙제하고 말 둘 중에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숙제가 나왔나? 탁월한 선택이다. 자, 그럼 날짜는 언제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네. 다음 주 수요일 31일까지. 그럼 퀴즈는 안 칠게. 네. 이게 근데 12판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혹시 다를 수 있어서 한번 여러분 쭉 해서 요 CP라 된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쪽입니다. 그럼 매트랩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2장 3장입니다. 지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12판 혹시 출석 안 부른 친구들 있나요? 결석이 지금 6명인데 권용인, 김강현, 김기열, 엄범식, 장주엽, 최준혁 출석 다 했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방금 불렀는데? 저 한 기억이 없는데. 아, 이게 체크를 안 했어? 네. 아까 불렀는데? 왜? 제 이름 박성현. 박성현 하느님 있습니다. 잠깐만. 출석됐는데? 네가 안 했는데 누가 했나? 뭐죠? 이거 3월 16일로 결석이 돼 있는데 어. 원래 월요일 수요일 수업이잖아요. 근데 어. 16일 화요일 해가지고 2차시 결석이 돼 있어서 날짜가 잘못됐다, 그나. 내가 여기 화요일로 돼 있네, 그래. 이름이? 최윤지요. 출석처 잘못된 사람은 항상 바로바로 얘기해 주면 돼. 네. 됐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숙제는 그 레포트 형식으로 뭐 타이핑해도 되고 글로 써도 되고. 그래서 LMS에
아, 올리면 LMS. 그거 올리면 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교수님 저도 근데 그렇게 니도 결석으로 돼 있어?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아니야, 몇 명만 그래. 이름이 박성현. 결석이 돼 있네. 그래, 됐다. 이게 왜 녹화가 안 됐을까?